요즘 미니가 무슨 고카트 필링이야? 그러다가 회사문 닫아요? 미니는요 항상 신차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카트 필링을 통해 운전 재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며 자랑을 하죠. 요즘 미니가 무슨 고카트 필링이야 반론을 제기하시기도 하죠. 처음 카트를 타고 서킷에 들어서면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감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레이싱 카트 엔진은 100cc나 125cc 정도의 배기량에 20에서 30마력 정도를 내는데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카트가 워낙 작고 가벼운 데다가 내 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엔진과 바람소리가 거세죠. 또 A필러도 지붕도 없기 때문에 개방감은 최고지만 동시에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없어요. 코너링도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끈적끈적한 슬립 타이어는 노면에 딱 붙어있고 서스펜션이 없으니 롤링도 아예 없고요. 무게중심까지 낮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할 수 있어요. 일단 카트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하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서스펜션도 없고요. 변속기도 없어요. 프레임 뒷부분에 엔진을 얹고 내 모서리에 바퀴를 끼운 뒤 가운데 운전대와 시트를 배치하면 거의 끝이죠. 전자장비도 없어서 매우 원초적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요. 카트 뒷바퀴는 좌우가 일체형입니다. 회전속도 차이를 보정해주는 디퍼런셜이 없거든요. 대신 횡가속이 걸리면 셰시가 휘어지면서 코너 안쪽 뒷바퀴가 살짝 들리죠. 때문에 몸무게를 이용해 코너 바깥쪽 타이어를 노면에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돌아 나가야 합니다. 운전대도 앞바퀴와 거의 1대1로 연결되어 있어서 스티어링 감각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운전대를 조금만 움직여도 앞머리가 휙휙 반응해요. 결과적으로 카트와 내가 하나 돼서 아주 타이트한 연속 코너를 날카롭게 파고들며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죠. 또 브레이크 페달은 왼발로 조작해야 되는데요. 처음엔 살짝 어색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브레이킹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인데 카트는 브레이크가 뒷바퀴에만 있거든요. 당연히 ABS도 없고요. 카트가 아무리 코너링이 좋아도 코너 직전에 감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 브레이킹을 너무 강하게 하면 금세 뒷바퀴가 잠기면서 바로 스핀으로 이어집니다. 간만에 카트뽕을 좀 맞았더니 제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왜 우리 놀이공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고 나면 나이를 떠나서 막 들뜨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고카트 필링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미니의 주행 느낌. 미니의 주장대로 고카트 느낌이 납니다. 진짜로 나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비슷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바로 핸들링입니다. 방금 탔던 카트 운전대와 앞바퀴의 기어비가 거의 1대1이에요 제가 운전대를 꽉 쥐고 탁 돌리면 카트 앞머리가 탁 들어가죠. 카트와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전해준단 말이에요. 미니도 비슷합니다. 물론 카트만큼은 아니지만 미니도 승용차로서 스티어링 기어비를 되게 타이트하게 조여놨단 말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쭉 감아보면 이 락 투 락이 거의 한 2.3, 2.2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 승용차보다 조금 더 좁은 거거든요. 차와 내가 하나 되는 이 느낌. 닮았죠? 이 운전대 담력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카트는 진짜 그 조그만 운전대를 꽉 쥐고 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타임 타고 나면 이 소나기의 힘이 싹 빠질 정도로 정말 스티어링이 묵직해요. 근데 미니도 묵직합니다. 항상 뭐 아반떼나 소나타만 타시던 분들이 미니를 처음 타시면 야, 이 차 파워 스티어링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묵직합니다. 주차장에서 한 손으로 휙휙 돌리기 조금 어려울 정도예요. 이것도 카트와 미니 비슷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나 짱짱한 핸들링을 연출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죠. 뭐 기어비도 타이트하지만 요거 바로 하체 세팅입니다. 카트 어때요? 카트는 하체랄 게 없습니다. 스프링도 없고 당연히 댐퍼도 없고 뭐 없어요. 타이어의 고무 탄성과 프레임의 탄성, 이 두 가지가 승차감의 전부입니다. 사실 뭐 승차감이라고 할 것도 없죠. 반면 미니는 어때요? 승용차니까 당연히 스프링도 있고 댐퍼도 있고 구조는 완전히 다른데 승용차의 범주 안에서 상당히 단단한 승차감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요, 1959년에 처음 나왔던 그 클래식 미니 있죠? 걔는 제가 방금 탔던 카트처럼 스프링 댐퍼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바퀴와 차체 사이에 러버콘이라고 불리는 고무 덩어리를 띄워놨던 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 자전거 브랜드 중에 혹시 몰튼 아시나요? 몰튼도 클래식 미니처럼 똑같은 그 고무 서스펜션을 쓰고 있거든요. 자전거 브랜드 몰튼이 과거 클래식 미니 서스펜션 개발에 관련이 있기도 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최신 미니, 과거의 클래식 미니처럼 러버콘 방식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죠. 21세기에 러버콘을 승용차에 살짝 말이 안 돼요. 당연히 구조는 다릅니다만 꽤나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러버콘 방식과 지금이 스프링과 댐퍼를 단 요즘 최신 미니의 방식 느낌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 최신 미니도요, 마치 바퀴와 차체 사이에 탱탱볼을 끼워 놓은 것 같은 그 쫀쫀한 감각을 살려내고 있거든요. 진짜 미니만의 감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분명히 단단한데 그냥 딱딱한 건 아니고 그 진짜 탱탱볼 같아요. 진짜 쫀쫀한 느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너 지금 JCW 타고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JCW 뿐만 아니고요, 미니 쿠퍼 S 정도만 돼도 비슷한 감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미니의 어떤 특정 모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니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런 거라서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그 벽돌로 되어 있는 그렇게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달리고 있거든요. 자, 요런데 투둥하고 넘잖아요. 탕탕 탕탕. 자, 탕탕탕탕. 자, X축과 Y축이 있다고 칩시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요철이에요. 그렇다면 차가 쭉 진행하면서 요철이 딱 들어왔을 때 Y축이 팍 올라가겠죠. 근데 그 그래프의 Y축, X축 모서리 각진 곳을 교묘하게 파가지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연출해주고 있어요. 차급을 감안하면
되게 묵직하고 되게 고급스러운 감각이거든요. 이건 수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진짜 미니만의 감각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하체를 집어넣어 놓다 보니까 핸들링에 있어서도 카트랑 상당히 비슷할 수밖에 없죠. 카트는 코너링에서 서스펜션이 없으니 당연히 롤링도 0이죠. 타이어가 눌려지는 거 말고는 롤링이 없어요. 물론 미니는 서스펜션이 달려있으니까 롤링이 있긴 합니다만 승용차의 범주 안에서 이런 롤링을 최소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 기어비도 타이트하죠, 묵직하죠. 거기에다가 롤링도 없으니까 카트랑 아주 비슷한 핸들링 감각을 연출해줍니다. 보통의 차들은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이게 안쪽으로 쏠리고 또 타이어 접지력 한계 안에서 현가속도와 타협을 보며 코너를 돌아 나가잖아요. 근데 미니는 마치 카트처럼 기울어짐이 최소화된 상태로 물리력은 거의 이겨내면서 자신감은 높아지고 쾌감은 커지게 되죠. 그럼 제 입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미니는 과거의 미니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진 게 사실입니다. 클래식 미니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01년에 만들었던 그 BMW가 최초로 만든 미니 있죠, 1세대 미니. 걔도 그렇고요.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유들유들해졌다고 하죠. 2001년에 만들었던 그 1세대 미니는 많은 여성분들이 디자인을 보고 와, 쟤 귀엽다, 이쁘다 라면서 사. 근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너무 딱딱하네. 그래서 후회했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요, 요즘 미니가 아무리 부드러워졌다고 해도 그건 시대별 미니끼리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진 거지, 다른 일반 승용차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단단한 하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미니가 무슨 고카트 필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머신과 승용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머신은 어때요? 정말 비단결처럼 매끄러운 서킷에서 레이스만을 위해 달리는 기계잖아요. 반면 승용차는 어떻습니까? 초보 운전자도 몰고 운전 능숙한 드라이버도 몰고 출퇴근할 때도 타고 약간 노면 안 좋은 비포장길도 들어갈 수 있고 더운 데도 달리고 추운 데도 달리고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아야 되는 게 승용차잖아요. 승용차를 머신처럼 만들 수는 없겠죠. 게다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성향이 바뀌면 미니도 어쨌건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자동차 회사니까 그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차를 달리 만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카트 필링은 이거야,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해 라고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판매량은 떨어질 테고요. 그러다가 회사문 닫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미니가 과거의 미니에 비해서 부드러워진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고카트 필링을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의 단단함은 유지하고 있다. 자, 미니와 카트 닮은 점, 핸들링 얘기했죠, 승차감 얘기했죠. 세 번째, 크기입니다. 카트 선수들이요, 카트에 딱 앉아. 그러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카트에 앉은 채로 몸을 풉니다. 그때 어떻게 몸을 푸냐면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양쪽 뒷바퀴를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거든요. 그러면서 타이어한테 자, 이번 주행도 잘 부탁해 라면서 허리도 이렇게 좀 돌리면서 타이어 상태도 체크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타이어가 내 몸과 가까이 있죠. 그만큼 차체가 조그맣고요. 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미니 JCW 해치백, 얘가요 모닝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길이가 불과 5cm도 차이가 안 나요. 경차급보다 조금 큰 정도? 그 정도의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도 승차감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미니에 비하면 커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작은 크기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무리 짱짱한 핸들링과 날쌘 몸놀림을 미니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체 크기가 크다면 그건 고카트 필링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여전히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는 몸놀림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저기로 들어가야지 하고 탁 꺾으면 뿅 들어가요. 뭐 아무리 강력한 SUV도 그건 못하는 거거든요. 자, 카트와 미니의 닮은 점 세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바로 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미니 제시W 2리터 사기통이 231마력이에요 그리고 쿠퍼 S는 192마력입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로 보면 뭐 아반떼, 코나 N도 280마력이니까 이 쿠퍼 S나 제시W의 고성능 이미지가 많이 희석된 게 사실이에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 같진 않죠. 근데요, 카트도요 고성능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카트는 F1이 아닙니다. 카트에 들어가 있는 엔진 있잖아요. 그거 뭐 100cc, 125cc, 150cc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출력도 배기량에 따라서 15마력, 20마력, 뭐 좀 고성능 카트들이 30마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요, 카트가 재밌는 건 출력이 높아서가 아니고 작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게 레이싱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잖아요. 경차보다 살짝 큰 크기, 공차 중량 한 1200kg, 1300kg에서 묶은 몸무게, 거기에다가 230마력, 190마력 그 정도 출력대를 끼워 넣으니 출력에 의한 갈증은 거의 없죠. 오히려 지금 이 정도 세팅에다가 엔진만 강력한 걸 넣으면 밸런스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딱 좋아요. 지금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출력, 이 정도 운전 재미, 이 타이어, 하체, 엔진 박자가 딱 떨어져요. 요즘 다른 대중 브랜드의 고성능 차들보다 출력이 조금 부족해지긴 했지만 나는 그게 전혀 아쉽지 않다. 저희가 여러 시승차를 타지만 대배기량 고출력 차를 타면 물론 재밌죠. 근데 그런 차들로 시속 100km를 달리고 있을 때랑 지금 이렇게 미니처럼 한 2리터 정도, 하지만 그 엔진을 쥐어짜는 매콤한 엔진, 요런 구성으로 똑같이 100km를 달릴 때 분명히 맛이 다르거든요. 이런 엔진으로 엔진 힘을 막 쥐어짜면서 이 차의 능력을 한껏 뽑아내면서 코너를 공략할 때, 추월할 때, 가속할 때 오히려 더 재밌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니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 매뉴얼. 자, RPM을 띄웠습니다. 자, 추월하고 가자. 소리 봐요. 자, 이것도요, 분명히 아반떼엔 코나 N이랑은 상당히 달라요. 아반떼엔 코나 N은 엔진음이 좀 생 엔진음에 대신 팝콘 소리로 그 엔진의 부족한 감성을 싹 지워주는 그런 설정이라면, 얘는요 그냥 기본 엔진음이 좋고 배기음은 팝콘은 안 터져요. 근데 대신에 그냥 엔진도 그렇고 배기음도 그렇고 기본이 좋다. 되게 바리톤 소리가 살아있다고나 할까요? 아, 이거 마이크에 담기려나? 아반떼엔 코나 N이랑은 분명히 좀 소리가 다릅니다. 아반떼엔 코나 N은 엔진 소리보다 배기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특히 팝콘 소리 한 5500rpm 쯤에서 가속 페달을 딱 뗐을 때 바바바바박 좋아요. 저 아반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엔진음
운전 재미를 충분히 배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중저음 음색을 들려주거든요. 볼륨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고요. 오히려 팝콘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소리를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다시 카트 타는 느낌인데? 오늘은 미니가 자랑하는 고카트 필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고카트 필링 단어 둘로 정의하자면 일체감과 재미가 아닐까 싶어요. 차와 내가 하나 된 듯한 일체감, 그리고 나와 하나 된 차가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는 재미. 여러분들께서 만약 직접 고카트를 즐겨보시거나 혹은 승용차와 머신의 차이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는 요즘 미니에서 고카트 필링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라는 말 쉽게 하지 못하실걸요?